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진통장 54회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2주 동안 쉬고 여러분들을 만나니까 더 반갑기도 합니다. 오늘도 진행에 변함없이 송보입니다. 네, 포디입니다. 네, 오늘 송보와 포디가 2주 쉬고 지금 3주째 검은 여러분들을 별님 만나고 반갑습니다. 있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쉬는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있었고 또 연말이 지나갔고 또 신년이 새롭게 열렸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2주 쉬는 네. 동안 어쨌거나 신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복 많이 받으세요. 받으십시오. 예. 늦었지만 검은 별님도 반갑습니다. 또 처음 뵙나? 우하한 아니야. 우와 아니면 뭐 아이디 있었고. 보니까 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저희가 2주 동안 쉬었더니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이 또 잊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조금들 좀 늦게 들어오는 분위기가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뭐 방송한 준비한 분량은 오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다. 네, 거운별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제로포인트님 오늘 들어오신 많은 분들 또 새해 복들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좀 공지사항이 하나가 있어서 좀 먼저 시작하기 전에 하나 알려드리고요. 또 나중에 또 다른 분들이 들어오시니까 또 끝날 때 한 번 더 공지를 해드릴 것 같은데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송보의 유튜브나 이렇게 지금 쪽에 송보의 사진 강좌라고 해갖고 뭐 사진 통장, 왕초보 사진 교실, 사진 이론, 뭐 송보가 만난 사람들 해갖고 저하고 포디가 그동안에 쭉 촬영하고 만든 영상들이 사실은 지금 300편 넘게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히나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진 통장 자체는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나간 거를 녹화를 해서 유튜브에다가 올려드리고 있는 시스템인데요. 지금 사진 통장을 저희가 지금 한 지가 1년하고 한 1년 3개월 정도? 작년 10월 26일 날 처음 했더라고. 우리가 3개월 다 돼가네. 그래갖고 거의 1년하고 3개월을 이론 위주의 1시간 정도 토크 형식으로 생방송 아프리카 TV를 통한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저희가 이제 그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이제 카메라 리뷰라든가 아니면 또 렌즈 테스트라든가 또는 액세서리라든가 장비들 테스트하고 그것들을 정밀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생방송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사실은 생방송으로 그걸 하려면은 저희가 방대한 어떤 스튜디오나 방송 장비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는 웹캠을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린다면 앞으로가 이제 이 방송 이후에 사진 통장에서 나갈 방송들은 리뷰가 대체적으로 많이 나갈 것 같아요. 디지털 카메라의 액세서리, 렌즈, 카메라 모든 것들에 대한 리뷰, 가방부터 시작해 갖고 자, 그렇다면 그걸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나가는 생방송은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오늘 54회 방송을 마지막으로 사진 방송이 마지막이다. 사진 통장을 안 하겠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진 통장은 유튜브에 꾸준하게 계속 업데이트는 되지만 월요일 날 9시에 만나서 10시에 끝나는 정해진 시간 1시간 동안의 생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 이렇게 말씀을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면요. 렌즈나 카메라 리뷰 정도가 아니라 좀 새롭게 실제적으로 개편을 하려고 그래요. 저희가 컨텐츠를. 뭐냐면은 렌즈 테스트하는 그 현장을 제가 옆에서 캠코더로 다 찍을 거예요. 고화질로. 실제 이런 식으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식으로 아주 세세한 것까지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좀 세밀하게 봐야 될 경우는 카메라를 들고 들어가서 요렇게 좀 찍어야 돼. 그러니까 현장을 촬영을 할 거예요. 현장. 그러니까 그냥 뭐 같은 설명인데 환경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실외에 나가서 촬영하는 경우도 있고 또 더 좀 확대가 되면은
다른 손님을 초대해서 좀 그 인터뷰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게 다채롭게 좀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하자니 이거 생방송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하려고 그러니까 좀 잘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진행은 저하고 포디하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거죠. 뭐 아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노출에 대해서 우리가 방송을 한다, 이론 수업을 한다. 지금까지는 말로만 모든 것들이 설명되고 교과서적인 것들이 설명이 됐는데, 밖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노출 차이가 하이라이트하고 섀도우 부분이 존재를 할 때 어떻게 촬영할 것이냐, 그거를 송보가 직접 내가 촬영하는 스타일을 보여드리겠다는 얘기죠. 보여드리고 실제로 그거에 찍은 대한 거를 사진에 대한 결과값도 보여드리고 편집을 해갖고 음.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나와서 실패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찍어보자. 또 하나의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필름 카메라 몇 대 리뷰를 했는데 F3를 예를 들어보자 이거죠. 갖고 와서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F3를 뭐 분해를 한다? 여기서 분해를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시간이라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는. 그랬을 때 우리가 직접 뭐 분해를 해서 안에 정말 이렇게 방지 기능이 잘 됐네요. 분해를 해갖고 그 오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저번에도 방송을 한 번 했지만 니콘 DF 카메라를 전반적으로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는데, DF 카메라를 분석하다 라는 만약에 주제로 간다 그러면은 그거를 실제로 촬영을 하는 모습, 또 촬영된 결과물,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갖고 있는 주 특성들을 실제로 보여주고 찍고 촬영하는 장면들, 그 다음에 무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녹화를 해갖고 우리가 편집을 해서 올려 결국은 1시간 정도 분량이 나오겠죠. 근데 안 나올 수도 있지. 실제로 우리가 하는 거는 그걸 다 하려면은 서너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이게 생방송으로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많은 이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사진 통장은 계속 간다. 하지만 생방송 사진 통장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다. 아프리카를 통해서 가는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 되지 않을까, 이거를 공지해 드리고요. 앞으로 사진 통장은 생방송으로 들어와서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죄송스럽지만은 여건하고 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유튜브에 저희가 제작한 것들을 유튜브에만 올리나? 그렇게 되지 일단은? 않을까, 당분간은. 저쪽은 안 올려? 아직은 생각해 봐야 돼? 어디? 카페 쪽은. 아니, 카페는 당연히 링크를 걸어 놓으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두 번씩 업로드 할 필요가 없는 없지 거지. 없지. 어차피 우리 카페에 오셔도 올라간 것들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치. 그렇게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일단은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끝부분에 한 번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방송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방송이란다. 오늘 생방송으로는 마지막 방송입니다. 생방송만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방송입니다. 어쨌거나 몰라요. 1년 또 한 달이나 뭐 2달 지나서 생방송 한번 또 하고 싶으면은 다음 카페 공지 미리미리 해서 한번 해서 또 언제 생방송 그럼. 있습니다라고 또 하면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여건이 돼갖고 생방송 시스템을 갖출 수만 있다면 더 크게 거기서 뭐 실질적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여러분들이 3-4시간을 버틸 수 있을까? 지루하실 거야 아마. 생방송이 어려워요. 편집돼서 쉽지 하는 않을 게. 거예요. 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1년 3개월 넘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들 생방송 시청해 주시고 오셔갖고 태층탕에서 또 서로 의견 나눠주시고 또 좋은 말씀 많이 주신 거 잊지 않고 감사합니다.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이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렌즈 얘기했을 때도 잠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선택할 때도 잠깐 나왔었고요. 센서 얘기할 때도 잠깐 나왔는데, 그래도 여전히 궁금해하시고 질문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제가 하나 고른 거는, 예전에 이제 오프라인 사진 특강 유료죠. 그건 유료, 제가 돈 받고 하는 거였는데 거기에서도 한번 다뤘던 주제예요.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보실 수는 있어요. 예전에 녹화해 놓은 걸 보실 수는 있는데, 그래서 제목은 뭐냐면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른 렌즈의 선택과 밝기라는 거로 주제를 좀 정해 봤거든요.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른 렌즈의 선택과 밝기. 그래갖고 아마 오늘은 그래서 이미지 센서에 따라서 어떠한 렌즈를 써야 되느냐, 풀프레임하고 크롭, 분명히 제가 그런 얘기들을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심도 차이, 그 다음에 풀프레임하고 크롭 바디를 다 무시하더라도 그렇다면 렌즈는 어떻게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느냐, 렌즈의 선택법. 자, 우리는 오늘 이거 생방송 마지막 방송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무엇을 할까 하다가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올려주셨던 질문들을 쫙 뽑아보니까 역시 렌즈 얘기가 가장 많더라. 그래서 그렇다면 종합편으로 해갖고 이거를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시켜 드리는 게 옳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풀프레임 바디하고 크롭 바디하고 어느 쪽을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나요? 뭐 물어보는 내가 좀 그런가? 일단은 풀프레임을 쓰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요. 크롭 바디를 아마 쓰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두 개 다가 분명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화소수, 그 다음에 개조, 화소수라는 면에서, 개조라는 면에서, 그 다음에 노이즈라는 면에서, 또는 편의성에는 무게라든가 가격, 그 다음에 뭐 크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고 있는데, 질문 중에 가장 유저들이 또는 회원들이 가장 헷갈려 하면서도 또는 궁금해하는 질문이 렌즈에 대한 질문이에요. 풀프레임에 꽂았을 때, 예를 들면 50mm를 풀프레임 바디에 꽂았을 때하고 크롭 바디에 꽂았을 때하고 차이점이 무엇이냐. 또 하나, 풀프레임하고 크롭 바디에 같이 50mm를 꽂았을 때의 심도 차이가 나느냐 라는 질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조금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심도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릴 텐데요. 어쩌면은 기초에서 조금 더 올라가서 할 수 있는 얘기들, 그러니까 고급 강좌까지는 안 들어도 중급 메커니즘 쪽에서 다룰 수 있는 얘기들을 제가 조금만 해드릴까 합니다. 자, 여러분들 50mm 풀프레임 기준으로 표준 렌즈는 50mm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제가 오늘 천천히 진행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해가 잘 안 되시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말이 빠른 스타일이라 조금만 천천히 얘기를 하고 옆에서 아마 포디가 또 도와주지 않을까 합니다. 너무 천천히 간다 그러면 내가 빨리빨리 막 해가지고 가고. 여러분들 풀프레임 바디에서 50mm가 표준 렌즈죠. 그렇죠? 그러면은 50mm 표준 렌즈가 갖는 찍히는 화각, 대각선 화각은 몇 도가 되죠? 40, 대략적으로 5도에서 7도 사이. 메이커마다 조금씩 달라요. 45도에서 47도 사이를 우리는 표준 렌즈의 화각이라 그래요. 자, 그렇다면 풀프레임의 이미지 센서의 크기는 몇이죠? 24 곱하기 36mm를 갖는 직사각형의 네모난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고 있다. 자, 그렇다면 크롭 바디는 1.5 크롭이라는 것은 24 곱하기 36mm를 갖느냐? 아니라는 얘기지. 대략적으로 니콘이나 캐논, 뭐 소니 다 비슷한데 1.5 크롭이냐 1.6 크롭이냐 크롭 조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거의 비슷한 1.5라고 치고 그러면 대략적으로 18에서 17에서 18. 그러니까 그래서 24쪽에 18에서 17로 17. 줄어들고 36쪽은 23 정도의 화각 23. 길이를 갖는 직사각형의 모양을 갖는 18에서 이미지 23이다. 센서다. 자, 그렇다면 대각선의 길이가 차이가 난다. 그렇지? 걔가 더 어떻게 된다? 짧지. 당연한 걸 수도 있어. 자, 어렵게 설명하지 말죠. 자, 그래서 이미지 센서가 작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표준 렌즈의 화각을 갖는 46도의 화각을 갖는 표준 렌즈를 꽂으려면 50mm가 아니라 30에서 대략적으로 35mm 정도의 렌즈를 크롭 바디에다가 꽂아야지만이
아까 말한 5도에서 또는 47도의 화각을 갖는 각도가 표준 렌즈가 된다. 나온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면 다르게 풀어서 얘기를 하면 풀프레임 바디로 1m 풀프레임 바디에 50mm 표준 렌즈를 꽂고 1m 피사체와 1m 떨어진 데서 예를 들어서 사람의 상반신을 찍을 수 있다면 크롭 바디에는 30에서 35mm 정도, 정확히 말하면 32나 33mm가 되겠지. 그쪽에 렌즈를 꽂아야지만이 1m에서 풀프레임 바디에 50mm 렌즈랑 꽂은 거랑 똑같은 크기의 사진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가장 쉽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가 있죠. 50mm를 꽂은 풀프레임 바디하고 5mm라 그러자. 35mm를 꽂은 크롭 바디하고 찍히는 크기는 똑같다. 그 다음에 찍히는 거리도 똑같다.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뭐냐면 심도가 그러면 똑같냐라는 거거든. 심도가. 이 얘기는 몇 번 얘기했던 거야. 우리가 그 렌즈 얘기하고 그랬을 텐데 우리가 이건 한 번 정도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긴 시간을 좀 갖고 가고 싶은 거거든. 똑같으냐라는 거지. 네가 그때 내가 아직도 방송할 때 생각이 나. 내가 똑같을 것 같아 물어봤더니 네가 똑같으면 물어보겠니? 네가 답변을 했단 말이야. 그랬어? 당연히 심도 차이가 난다. 자, 그렇다면 크롭 바디하고 풀프레임 바디하고 같은 거리에서 같은 크기로 촬영했을 때 피사계 심도의 차이는 어느 정도가 나느냐? 풀프레임 바디 쪽이 한 스텝 반 정도가 더 얕다. 자, 내 수준에서 조금 더 쉽게 내가 설명을 듣고 풀을 테니까 그것이 맞으면은 맞다라고 얘기를 해. 나는 50mm 렌즈의 풀프레임으로 여기서 저길 찍어. 자네는 크롭 바디에 30 아까 말한 것처럼 35mm 꽂아서 저기를 1m 앞을 찍어. 조리개는 둘 다 5.6으로 놨어. 조리개 기준은 조리개가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5.6으로 똑같이 놨어. 나도 찍고 여기도 찍었어. 사진을 해서 딱 보니까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뒤가 좀 날아가는 아웃포커스가 되는 게 내가 더 많이 된다 이 소리지. 풀프레임이 더 많이 돼. 풀프레임이 더 많이 돼. 그러니까 더 좀 날아간다. 같은 거리, 5.6 같은 거리 같은 화각인데도 그때는 풀프레임 난다. 쪽이 조금 더 뒤가 더 날아간다. 그 차이가 뭐냐면 조리개 수치로 대략적으로 한 스텝 반 정도의 차이를 보인다. 크롭 바디하고. 그러면은 그렇게 같이 날아가는 효과를 보려면은 그 얘기는 35mm 쪽, 그쪽 크롭 바디 쪽에서 5.6이 아니라 2.8이나 4에다 4 반 정도까지 내려와야 그렇지. 비슷한 심도가 된다는 소리지.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또 여기서 또 이제 풀프레임 바디가 좀 더 유리한 점이 뭐냐면 개방까지 가보자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50mm의 똑같은 심도를 표현을 하려면 풀프레임 50mm에 1.4라는 그 정도의 피사계 심도를 아웃포커스를 날리고 싶으면 크롭 바디에서는 30mm, 35mm 정도의 화각이 1.4가 아니라 0.95. 근데 그거 없잖아. 있어. 그래? 있긴 있는데 문제는 그게 그렇게 되면 또 숫자의 양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 그렇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심도 문제에서는 풀프레임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그 질문까지 가면 너무 깊은가? 그래서 생각이 나서 또 뭐 물어봐. 그러면은 왜 내가 얕은 거야? 그러니까 그게 광학적 질문이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같은 50에 1m 찍고 5.6으로 놨고 여기는 35에 1m에 5.6 놨는데 이쪽은 크롭이고 나는 풀프레임이야. 똑같은 조건인데 왜 내가 더 아웃포커스가 더 되는 결과값이 더 되고 덜 되느냐? 그 광학적 이유가 혹시 있나? 창나논 때문에 그렇지. 창나논은 렌즈의 구경비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고 또 렌즈의 구경비가 얘기가 들어가게 되면 렌즈의 조리개의 크기
얘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내가 다르게 한번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면 렌즈에 200mm가, 내가 이것도 자주 예를 드는 건데 100mm 렌즈가 있어. 그 다음에 200mm 렌즈가 있어. 똑같이 조리개 팔로 조였어. 그러면 100mm의 조리개 팔 구경하고 200mm의 조리개 팔 구경하고 똑같으냐 다르냐라는 거지. 들어오는 광량 빛의 값은 똑같아. 그러면 조리개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조리개 구멍의 크기, 날개 지름 말하자면 그렇지. 원이라고 따졌을 때 그 지름이 같이 조리개 팔로 조였을 때 100mm하고 200mm하고 차이가 예를 있느냐라는 들면 거죠. 똑같이 1cm냐 아니면은 그렇지. 뭐 사이가 1.1이든 2든 틀리냐. 틀리냐. 틀리니까 물어봤겠지? 틀려. 그럼 왜 그게 틀리게, 이게 구경비를 구할 때 이게 광학적인 원리를 내가 지금 얘기를 해드리는 거거든. 그러면 초점거리라는 얘기를 또 해야 돼. 초점거리라는 것은 렌즈의 제2주점으로부터 필름 거리를 무한대에 맞췄을 때 렌즈의 제2주점부터 필름 면까지의 거리를 우리는 초점거리라 그래. 그럼 아주 쉽게 얘기해서 꼭 그렇진 않아. 설계 방식이 그거는 가선상성에 있는 설계이기 때문에 제2주점이라는 것은. 그러면 렌즈의 100mm가 그냥 아주 쉽게 얘기할게. 내가 조금 전에 광학적으로 교과서적인 용어는 설명을 해드렸고 쉽게 하면 100mm가 길어, 200mm가 길어, 길이가. 200이 길지. 길지. 자, 그러면 빛이 달려오는 속도 또는 빛이 렌즈를 통과해서 이미지 센서 또는 필름면까지 들어오는 속도, 빛이 달리는 속도는 일정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100mm는 200mm보다 렌즈가 짧아. 200mm는 거꾸로 100mm보다 길어. 그러면 또 빛이 들어오는 속도는 똑같아. 내가 이제 터널로 항상 이런 설명을 해주는데 똑같이 뭐 자동차가 100km로 달려. 그럼 100mm의 시간에 통과하는 시간하고 200mm 렌즈를 통과하는 시간이 어느 게 길어? 200이 길겠지. 200이 렌즈가 기니까 길 거 아니야. 똑같은 속도로 달려오면. 그런데 문제는 노출 또는 노광을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정해진 시간이 뭐냐면 우리가 셔터 스피드라는 개념이거든. 셔터 스피드하고 노광을 조절할 수 있는 건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란 말이야. 조리개는 양을 그 다음에 직경에 의한 빛의 양을 조절해 주는 거고 셔터 스피드는 빛을 시간적으로 제어를 해준단 말이야. 자, 그렇다면 100mm가 짧고 200mm가 길어. 조리개 만약에 똑같은 팔이야. 결론부터 말하면 100mm 조리개 팔이나 200mm 조리개 팔이나 들어오는 노광량은 똑같아. 그렇지. 빛의 양은 똑같아. 한 양동이의 빛이 들어온다 그랬을 때 똑같이 한 양동이의 빛이 들어와. 그러면 얘는 짧고 얘는 길면 시간은 타임은 똑같단 말이야. 1분 동안 들어온다는 빛이. 그걸 똑같이 그렇다면 맞춰주기 위해서는 구멍이 클 얘가 수밖에 없다 이거지. 배가 돼야지. 렌즈 길이가 2배라면 얘가 배가 돼야 돼. 그러면 렌즈에 대한 어떠한 그 F넘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조리개의 직경이 크기가 크지.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창난원이 크게 찍힌다고 보면 돼. 그거를 구하는 공식이 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허용 창난원이라는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은 100mm의 저기 예를 드는 겁니다. 이건 예를 들면 100mm의 F4가 이게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1cm다. 그럼 여기는 2cm란 소리네, 그럼? 그렇지. 거의 그게 2배니까. 그게 허용 창난원에 영향을 준단 말이야. 창난원 크기에. 그래서 같은 값이라도 200이 아웃포커스가 더 되는 거야. 되는 이유가 그거네. 근데 아웃포커스에 대한 개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거는 일단은 내가 이런 아니야 오늘 하자 그냥. 왜냐면 이게 오늘 생방송으로 마지막이고 또 우리가 이런 얘기를 언제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도 몰라. 우리가 계속 이제 리뷰 쪽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조금 하자 그냥.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 문제야. 우리가 피사계 심도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을 해보자라는 거지. 우리가 보통 피사계 심도가 얕다, 깊다 라고 표현을 해. 그래? 맞지? 자, 그런데 그럼 우리가 피사계 심도가 깊은 거는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광각 렌즈가 피사계 심도가 깊고 표준 렌즈를 기준으로 망원 렌즈가 피사계 심도가 얕아. 같은 조리개일 때. 그렇지?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어.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야.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는 피사체의 크기를 동일하게 찍는다. 쉽게 얘기하면
어떤 도심에서 우리가 건물을 하나를 찍어. 음. 이건 원근감이라든가,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라든가, 뭐 왜곡은 우리가 잊자라는 거지. 단순하게 어떤 건물을 찍어 도시에서. 그런데 50mm로 어떠한 5층짜리 건물을 아니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해볼까 그냥 건전지를 찍어 건전지. 자 그렇다면 건전지를 하나 찍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표준 렌즈로 건전지를 하나 찍는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똑같은 크기로 찍는다고 얘기를 해보자 이거지. 똑같은 크기 1:1 크기로 그걸 똑같은 크기로 50mm로 찍어야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건전지는 얘가 너무 작은가? 아무나 찍어 이 시간 빌딩 아니, 찍고 나는- 건전지 찍 얘잖아 얘. 아 그러니까 어쩐지 건전지 자꾸 찍어 할 때부터 찍기 싫은 눈치야. 아니 내가 좀 얘를 나는 그런 거 좀 꼼꼼한 편이라 예를 들으니까 말이 안 돼. 아 얘는 건전지를 대충 드는 거야. 무슨 얘를 이렇게 완벽하게 넣게 여기 모니터 찍어 이 앞에 이거. 그래 이 모니터를 찍자. 그 50mm를 이 모니터 크기만큼 찍으려면 예를 들어서 1m 정도에서 찍어야 돼. 그렇지. 자 50mm를 대충 꽉 차게 찍는다고 그럼 가정을 대략 하자. 그냥 1m 정도라고 예를 그러니까 들어. 이제 싹 들어오더라. 그래. 예를 들어. 그러면 뭐 24mm로 찍으려면은 저 크기를 좀 더 앞으로 가야 되겠지. 많이 앞으로 가야 돼. 그래야 이게 꽉 이렇게 그래. 찍히니까. 그럼 대략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50cm까지 갔더니 똑같은 크기로 찍히더라. 찍히더라. 그럼 100mm로 찍으려면 좀 뒤로 가야 되고. 그랬더니 얘 갔더니 한 1.5m 갔더니 똑같은 크기로 찍히더라. 자, 그랬을 때 피사계 심도가 똑같이 조리개 8이다. 예를 들어서 조리개 수준 똑같아. 그랬을 때의 이 세 장의 사진에 피사계 심도는 다르냐 똑같으냐까지 답이 나와야 돼. 아 그러면은 자, 아니 잠깐 미안. 그러면은 이걸 꽉 차게 찍으면 심도를 볼 게 없잖아. 아니 그냥 야 얘는 대충 드는 거라네. 씨. 아니 뒷배경이니까 아니 같은 크기로 찍었을 때. 자 다시 설명해. 모니터를 같은 크기로 찍어. 뒷배경도 있고 앞배경도 있어. 자 50으로 찍었더니 가운데 모니터 있고 이만하게 찍었더니 나왔어. 그 1m 거리야. 1m 거리에서 24mm로 찍으려 했더니 한 50cm 가했더니 50mm 찍은 크기랑 비슷해. 뒤도 좀 100mm, 나와 똑같이 100mm 같은 뒤로 100mm로 찍었더니 1.5m 정도에서 그렇게 크기가 나와. 예를 조리개는 들면 똑같이 8이야. 8로 다 놓고 찍었어. 그랬을 때도 피사계 심도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지. 있느냐 없느냐. 이것도 고민해 보셨냐라는 거지. 우리는 이 얘기들을 이 얘기들을 안 한단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광각 렌즈가 피사계 심도가 얕고 조리개를 조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고 망원 렌즈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얕고 광각 렌즈일수록 피사계 심도가 깊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해.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하지 거리에 대한 얘기들은 거의 안 한다는 얘기지.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광학적인 설계라든가 성능에 따른다면 너는 어떨 것 같아? 포디너는 그때 이거 들은 것 같은데? 잠깐 해드렸어. 잠깐. 심도가 똑같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나? 심도 똑같아. 그래서 거리를 무시하고 조리개 수치가 같다면은 같은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찍을 때 모든 광각 망원 표준의 피사계 심도는 똑같다. 이게 정답이야. 그래서 피사계 심도를 얕게 한다 깊게 한다에는 가장 중요한 게 거리가 있고 그 다음에 조리개의 수치야. 근데 우리는 이 거리 얘기들을 잘 안 해준다라는 얘기지.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 얘기도 해드렸어. 웨딩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200mm로 찍으면은 아웃포커스가 더 돼서 그걸 찍는다. 그거는 답이 아니라는 얘기를 내가 해줬어. 거리가 뒤로 물러나서 맞박 사진을 찍어. 같은 조리개일 때 85mm로 찍는 거하고 200mm로 찍는 거하고 굳이 아웃포커스만 놓고 본다 그러면 똑같다라는 얘기야. 같은 크기로 찍는다면 85mm는 뭐 1.5m에서 뭐 전신이 나올 거고 예를 들면 200mm 1.8은 거의 2.5배가 되기 때문에 1.7m가 아니라 3m 정도에서 전신이 나올 거라고 그 예를 들어보자 이거지. 그럼 거리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F2 조리개 둘에다 놓고 찍었을 때 피사계 심도만을 놓고 본다면 아웃포커스 비율이 똑같다. 거의 똑같다. 거의 똑같은 게 아니라 똑같아. 그 똑같은 피사체의 크기만을 갖다. 그게 광학 쪽에 숨어 있는 재밌는 이야기들이야. 오늘 뭐 이렇게 많이 들어오셨네요. 이거 못 보신 분들이. 저 반갑습니다. 공별님이 뭐 질문하셨네. 설명을 듣다가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요. 그럼 200mm 2.8로 찍은 것이 조그마한 200mm 1.8 렌즈로 찍은 거. 그건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200mm 1.8 렌즈를 조리개 2.8로 조인 거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200mm 개방 2.8 렌즈를 2.8 렌즈로 2.8로 찍은 경우도 똑같아요. 조리개 직경 똑같아요. 다만 왜 1.8이 대포처럼 보이느냐? 1.8이기 때문에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잖아. 앞담화가 연락이 큰 것뿐이야. 근데 그걸 2.8로 조여야 되잖아요. 그걸 2.8로 조이게 되면 200mm 개방값 2.8 렌즈의 조리개 직경이랑 똑같아요. 그거는 다르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설계를 못 해요. 모든 설계의 기준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글로 된 거를 좀 보고 싶으면은 우리 카페 포토 아카데미 153에 들어오시면 송보의 사진 생각이라는 제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F 넘버 구하는 공식들이 나오거든요. 그 공식을 보시면 머리는 좀 아프시겠지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렌즈의 성능과 밝기, 그 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좀 더 보시면 돼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오케이. 아까도 또 누가 한 분이 질문을 한 것 같은데. 누가? 봐야지.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야만이님이 그럼 풀풀 둘 다 동일한 환산 화각 200mm를 맞추려고 원근감과 압축감은 이게 무슨 말이야. 크롭하고 환산 화각 200mm를 맞춰? 이게 이 얘기 같은데. 자. 이게 이 얘기야. 뭐야? 자, 가르쳐 줄게. 잘 환산 화각 200mm? 가르쳐 줄게. 잠깐만. 일단 내 얘기를 먼저. 환산 화각이라는 것은 동일한 화각이고. 아니,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초점거리지 200mm. 내 얘기 들으라고. 알았어. 얘기해봐. 이제 아니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너는 이제 끝나. 나는 자, 크롭, 풀프 둘 다 동일한 환산 화각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나는 실제 풀프레임 200mm로 가지고 찍고 있어. 자네는 그 200mm를 맞추려면 어떻게 돼? 크롭 바디의 200mm 급을 맞추려면 몇 mm급 되겠나? 조금 더 감각적으로 밑으로 내려가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150? 1.5니까 200mm면은 뭐 하여간 150이라고 치자 이거지. 0.5, 1.5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뭐 밑으로 내려가는 건 맞아? 135mm. 그러니까 네가 어떤 예를 들었어? 맞아. 아니 그러니까 그 소리야. 나는 풀프레임에 200mm 끼고 찍고 있고 여기는 크롭 바디에 150mm를 끼고 찍고 있어 지금. 그랬을 때 원근감과 압축감이 동일하냐? 같이 그거는 거의 같다고 봐야지. 그 젊으냐? 맞죠, 양아님? 네, 맞으면은 맞다고. 그거 봐, 씨. 그건 같다고 봐야 돼. 다만 어떠한 그렇지 원근감하고 압축감이라 그거는 이제 화각에 따른 거기 때문에 거의 같다고 봐야 되고. 이제 이런 경우가 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 사람들이 이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 질문인데 그러면 자꾸 물어봐. 뭐 내가 물어보냐? 물어보는 거 나는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0mm가 50mm 렌즈를 풀프레임에 꽂았을 때 하고 그 다음에 그 50mm를 크롭 바디에 꽂았을 때 하고 똑같은 같은 50mm? 그때 심도 차이는 어떠냐라는 거지. 자, 근데 여기에는 기준이 설정이 돼야 돼. 어떤 기준이 설정이 되냐면 뭐야, 개나 소나 뭐 하는 방송일까요? 이거 개나 소나 다 아는 방송이에요. 괜찮아요. 그냥 들으시면 네, 돼요. 사진 방송이에요. 사진 방송. 재미있는 사진 방송이에요. 자, 자 그렇다면 50mm는 46도의 화각을 갖는 렌즈가 돼. 그런데 50mm가 크롭으로 가면 75mm 준망원 렌즈가 돼버린단 말이야. 되겠지? 그렇지? 그렇다면 준망원 렌즈가 되는 거 하고 표준 렌즈가 되는 거의 기준은 무엇이냐는 거지. 왜 우리가 자꾸 이런 질문들에 사람들이 렌즈를 이해를 못하냐 하면 사람들이 사진을 가리키고 교과서에 글을 쓸 때 그 기준점을 명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단순하게 이건 준망원이 되고 이건 표준 렌즈가 됩니다라고만 설명하니까 기준점이 있어야지 되잖아. 그렇지. 같은 거리에서 피사체를 찍을 때 50mm가 풀프레임일 때는
46도를 어. 갖는 화각이 되지만 嗯 50mm가 풀프레임일 때는 어떻게 아니 크롭에 꽂게 되면 더 좁게 찍히겠지. 그치. 그렇게 되면 줌 망원이 되는 거야. 음. 같은 거리일 때. 嗯 근데 이걸 다시 역설적으로 반대로 설명을 해볼게. 반대가 아니라 다르게 설명을 해볼게. 자, 그렇다면 이 렌즈로 같은 피사체를 같은 크기로 찍을 때 嗯 풀프레임 50mm가 아까 얘기했듯이 1m에서 상반신을 찍을 수 있어 사람. 嗯 그런데 그 50mm가 크롭 바디로 가서 그 상반신을 찍으려면 어떻게 조금 더 돼? 뒤로 빠져야 예를 될 거 아니야. 들어서 뭐 1.5m에서 어. 그 크기로 찍을 수 있다. 嗯 자, 그렇다면 그거는 어떻다는 거예요? 화각이 아니라 찍히는 범위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치. 그랬을 때 피사기 심도는 똑같을까 다를까? 풀프레임이고 크롭일 때 같은 50mm인데 아, 그건 어렵다. 모르겠다. 똑같이. 똑같아? 그건 피사기 심도. 그건 아까 내가 맨 처음에 얘기해줬던 음. 모든 렌즈든 그게 크롭이든 풀프레임이든 음. 같은 크기로 찍을 때 음. 피사계 심도는 똑같다. 결국 거리하고 크기만 동일한 조건이라면은 심도는 같다는 소리네. 아니지. 거리는 무시해. 거리가 다르지. 피사체의 크기를 똑같이 찍을 때라는 얘기지. 피사체의 어, 크기를 어, 어. 똑같이, 그러니까 그 피사체 크기를 똑같이 음, 얘가 요만큼 나왔으면은 음. 어떤 렌즈도 요만큼 나오게 했을 때 음. 같이 F8로 뭐 한다. 음. 그때 심도가 똑같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 우리가 항상 기준점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기준점. 근데 지금의 같은 50mm를 풀프레임에다 꽂고 크롭에다 꽂고 똑같은 피사체를 똑같은 크기로 찍기 위해서는 변수가 하나가 있는 거 아니야. 그 변수가 뭐냐면 거리라는 변수가 생긴단 말이지. 같은 크기로 찍기 위해서는 크롭에 50mm 뒤로 물러나야 돼. 그 다음에 같은 크기로 찍을 때 50mm는 앞에 있어야 된단 말이지. 풀프레임은. 같은 찍는 범위를 찍기 위해서. 변수인 거리가 늘었잖아. 피사계 심도는 피사체와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얕고 떨어질수록 깊다. 그것도 우리가 설명이 돼야 되는 거다. 예.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봐야 오늘은 돼. 아이디가 처음 뵙는 자, 분이 진짜 많다. 여기서 더 들어가게 되면 이제 창란한 얘기들이 나와. 아우, 창란은 하지 마. 자, 그렇다면은 정신 창란이라면. 이거는 그렇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풀프레임 바디하고 크롭 바디를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어떤 사진을 찍느냐도 먼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 피사계 심도를 굉장히 나는 얕게 추구하는 사진들이 많다 그렇다면 풀프레임 바디 쪽으로 가는 게 많이 유리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또 하나, 요즘은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하지만은 노이즈라는 문제도 우리가 고민을 안 해볼 수가 없어. 노이즈도 같은 화소라면 풀프레임 바디 쪽이 대체적으로 노이즈가 적다고 봐야 돼. 그거는 같은 면적 안에 2천만 화소가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내가 몇 번 얘기를 해드렸던 거예요. 2천만 개의 센서가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지. 그러면 각각 하나당의 센서의 크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그 크기가 풀프레임은 24 곱하기 36에다가 2천만 개의 센서를 박는다고 생각을 해봐. 점을 찍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그 다음에 18에 23에다가 그 점을 찍는다고 2천만. 그러면 어디에다가 2천만 개의 점을 찍는 게 크기가 크게 찍을 수 있을 것 같아? 여기. 당연히 풀프레임 크게 찍지. 그러면 단위 면적, 같은 시간당 단위 면적당 받아들이는 비서양은 풀프레임 쪽 센서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어.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ISO라는 거는, 감도라는 건 뭐냐면 ISO 100이다, 200이다, 400이다, 800이다. 이거는 국제 표준 감도란 말이지. 그렇다면 감도가 400일 때 경우에는 풀프레임이 됐건 크롭이 됐건 똑딱이 카메라가 됐건 똑같은 비서의 양에 대해서 똑같은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똑같이 예민하게 느끼는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감도의 교과서적인 용어가 이미지 센서나 필름이 빛에 대해서 얼마만큼 예민하게 느끼는 정도라고 정의로 딱 정의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거는 풀프레임이든 그거는 상관없어. 화소가 몇만, 1000만이든 2000만이든 5000만이든 상관이 없어. 무조건 400이면 똑같은 빛에 대해서 똑같은 노광량이 벌어져야 된다는 거야. 물론 그 시간적인 거는 셔터하고 조리가 조정을 하겠지만, 자, 그렇다면
이미지 센서의 풀프레임에 똑같이 2000만 개의 점을 찍었을 때 크롭 바디보다 풀프레임 바디가 면적이 크기 때문에 2000만 개의 점을 찍었을 때 이건 이제 광학적으로 보면은 100% 정답은 아닐 수는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근데 거의 맞아. 이미지 센서 하나 개당의 면적이 풀프레임 쪽이 당연히 클 수밖에 없지. 그럼 이쪽은 작아. 그렇지? 크롭을. 그런데 아까 ISO 기준은 똑같다고 그랬어.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빛을 더 많이 받아들일 수 있게 예민하게 만들어줘야 돼. 그러면은 전압을, 난 이제 그쪽 전기전자 쪽은 전공이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압이든 뭔들 해갖고 얘를 예민하게 올려줘야 된다는 얘기야. 쉽게 설명을 하면. 그러면은 그게 상승을 하면 열을 받아. 센서가. 노이즈는 열에서 이미지 센서의 열화 현상이라고 보면 맞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풀프레임 쪽이 노이즈에서는 훨씬 유리하다. 내가 내 카메라 DF를 말하면서 그 얘기를 해줬잖아. 야, 노이즈는 이거 굉장히 좋아. 깡패야 깡패. 뭐 12800에서도 쓸만해. 그런데 화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노이즈는 안 좋을 수밖에 없어. 그걸 우리가 기술의 발전으로 자꾸 누르고 있다라는 얘기지. 기술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근데 물리적으로는 한계치라는 게 있어. 항상 모든 것들을 100%를 넘어갈 수는 없다라는 얘기가 있거든. 없거든. 물리적으로는. 그게 광학적으로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설계를 하고 어떤 렌즈를 설계를 하고 카메라를 설계를 하고 만들 때는 할 수 있는 한계치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금액, 돈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 기업에서는. 그거를 절충안을 갖고 우리가 만드는 거야. 말랑투님 저 취업시켜주세요. 사진 하시나요? 사진 쪽 일을 하시나요? 내가 오늘은 보고 싶다. 못 본 분들 되게 많이 들어왔다. 내가 보고 싶다. 헉송보님이라니 유튜브에서 많이 봤는데 그 유튜브에서 본 송보가 접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은 되실 것 같아요. 아이고야, 오늘은 요 이미지 센서 얘기를 하는데 거의 아까 한 5분 정도 서두에서 말을 하고 42분이니까 거의 한 37, 8분을 우리가 요거를 그건 뭐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천천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른 뭐 렌즈를 사야 돼. 자, 그러면 렌즈를 선택할 때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부분들이 몇 개가 있어. 단순하게 뭐 50mm 1.4가 좋다, 1.8이 좋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생각해 봐야 될 걸 내가 몇 가지를 좀 적어 왔는데, 내가 사고자 하는 렌즈가 필요한 밝기를 갖고 있는가.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무대 사진을 좀 찍어야 될 것 같아. 그런데 50mm f2짜리 렌즈보다는 50mm 1.4 렌즈가 유리하겠지. 무대 사진은 대체적으로 어둡기 때문에 유리한 거야.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사야 돼? 1.4 렌즈를 사줘야 되는 거야. 그렇지. 근데 나는 주로 야외에서 찍어야 돼. 그럼 굳이 1.4 렌즈를 쓸 일이 없어. 근데 나는 풍경 사진을 찍는데 난 주로 팬 포커스를 주로 해. 그럼 굳이 밝은 렌즈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내가 촬영하고자 하는 곳에 필요한 렌즈가 충분한 밝기를 갖고 있거나 내가 필요한 만큼의 밝기를 갖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을 하나 해줘야 되는 거야. 두 번째는 뭐냐면 초점 거리, 화각이 적당한가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아, 나 좀 멀리 있는 거를 좀 찍고 싶어서 망원 렌즈를 사야 돼. 근데 단순히 망원 렌즈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의 망원 렌즈를 사야 되느냐라는 거지. 그거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돼. 새 사진을 찍는 사람인데 100mm도 망원이야. 근데 100mm 망원 갖고 새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 세대입니다. 세대. 최소한 500mm, 600mm는 갖고 있어야 돼. 그렇잖아. 그랬을 때 초점거리 화각은 적당한가? 이거 고민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상성이나 콘트라스트 등 상의 질은 어느 정도인가? 해상력이라든가 콘트라스트 등이 좋은 렌즈인가 나쁜 렌즈인가? 근데 요즘에 나오는 렌즈들은 대체적으로 해상력이나 콘트라스트가 나빠서 못 쓰는 렌즈는 없다.
거기에서 조금 더 좋고 조금 더 나쁠 뿐이다. 다 잘 만들어 어, 진짜. 오히려 지금 디지털 시대에서는 이 얘기가 더 맞을 것 같아. 내가 쓰고 있는 카메라의 화소수가 고화소이냐 저화소이냐에 따라서 고화소는 그 고화소를 지원해주는 새롭게 설계된 렌즈를 살 것이냐, 아니면은 나는 고화소가 아니라 예전의 렌즈도 쓰는데 충분하다 그러면 그 렌즈들을 사서 쓸 것이냐, 이 고민을 해야 돼. 무턱대고 신형 렌즈가 다 좋은 것도 아니고 구형 렌즈가 다 좋은 것도 아니야. 렌즈들은 각각의 특성들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건 아주 기초적인 건데, 이것도 내가 왜 질문을 했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사진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지식이 없으신 분들도 꽤 많아. 마운트 형식의 카메라와 맞는가? 그게 뭔 소리야? 그게 이제 두 가지야. 니콘의 캐논 렌즈가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말이 될 수가 있고, 내가 라이카를 쓰는데 M 렌즈 마운트하고 R 렌즈하고 마운트가 틀리지. 같은 라이카 회사라도. 그렇지. 그래서 M 마운트, R 마운트 따로 분리하잖아. 라이카 렌즈라도 다 맞는 게 아니거든. 그런 것들이 맞는 거야. 이거 우리가 보면 야 이걸 왜 고민해야 돼? 그걸 모를까 그러는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 엠바디인데 R 마운트 R 렌즈를 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기계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렌즈를 살 때 헬리코이드 링이 있잖아. 초점이.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돌아가거나 텐션의 유격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것들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어. 근데 요즘에 AF 시대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 거의 AF 되니까 이것도 이제 옛날 얘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것도 중요한 건데, 카메라 메이커의 렌즈를 살 것이냐, 전용 메이커의 렌즈 어느 것을 살 것이냐. 전용 메이커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서드 파트라 그러나, 뭐 시그마 탐론 시그마, 이런 것들. 탐론, 뭐 삼양에서 나오는 토키나 폴라 렌즈, 뭐. 토키나 뭐 그런 렌즈들을 살 것이냐, 캐논이면 캐논, 니콘이면 니콘의 렌즈를 살 것이냐. 이거는 이제 장단점들이 있지. 여기서도 렌즈 성능을 떠나서 가격은 렌즈만 전문으로 만드는 메이커가 카메라 브랜드의 메이커보다는 당연히 싸다. 그런데 가격이 싼 게 다 좋느냐? 이것도 좀 구분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렌즈를 얼마만큼 활용해서 쓸 거냐, 이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지. 자, 맨 마지막으로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교환 렌즈. 우리가 DSLR을 쓴다 또는 미러리스를 쓴다라는 것은 똑딱이가 아닌 이상 렌즈 교환이 된다는 얘기거든. 그렇지? 그 렌즈 교환을 하는데, 그렇다면 교환 렌즈는 내가 몇 개의 종류 정도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고민해야 되는 거야. 이 부분을. 고민하십시오. 이 얘기는 제가 왜 맨 마지막에 이 얘기를 넣냐 하면요, 우리가 사진을 할 때 우리는 처음에는 보통 카메라 한 대, 렌즈 하나를 갖고 사진을 시작을 해. 그치? 사진을 시작을 해. 근데 하다 보니까 넓은 화각이 필요해 갖고 광각 렌즈 필요성을 느끼고 광각 렌즈를 하나를 사. 그 다음에 망원 렌즈가 필요해서 뭐 줌 렌즈가 됐건 단일 망원을 사도 망원 렌즈를 하나 사. 그래갖고 사진을 시작을 해갖고 가면 갈수록 렌즈가 하나하나 늘어. 근데 문제는 이렇게 늘어갖고 필요한 렌즈를 사는 거는 문제가 없다.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누가 저 렌즈가 좋더라 그러면 그 렌즈를 덥석덥석 산다라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사진에 내가 이제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잖아. 응? 사진의 정체성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드리는데, 사진의 정체성이 완성이 되면은 자기가 찍는 사진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됐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내게 필요한 렌즈가 뭐라는 걸 대충 알아. 나는 24, 35, 50, 85mm가 가장 많이 쓰는 주력 렌즈야. 그거 외에는 거의 안 써. 내가 찍는 사진은. 그렇지? 자, 그렇다면 4개의 렌즈면 나는 내가 찍고자 하는 사진을 충분히 끌고 갈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나한테 예를 들어서 누가 16mm를 준다. 사라 그러면 난 그게 나한테는 짐이 되는 거야. 자, 이 얘기를 내가 왜 해드리냐면 이런 거야. 자기가 항상 꼭 필요한 렌즈들이 있어. 근데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사진을 하다 보면 이 렌즈도 써보고 싶고 이 렌즈도 써보고 싶고 막 갖고 싶단 말이야. 그래갖고 내 방 안에 렌즈가 다양하게 10몇 개가 있어. 그러면은 혹자는 사진을 더 잘 찍을 거야. 난 렌즈가 많기 때문에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어. 또는 그런 생각들을 해. 실제로.
그러면 실제로 그런 분들이 사진을 더 잘 찍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나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 내 경험에 의해도 렌즈가 많으면 그거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진가의 능력이 있다면 1년에 한 번 쓰더라도 그걸 참을 수 있다면 가능한데, 사진을 배워가는 입장에서는 렌즈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진을 찍을 때 혼란스럽다. 내가 어느 렌즈를 쓸까, 이런 것들을 할 때 혼란스럽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렌즈를 갖추고 있다고 내 사진 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라고 나는 꼭 그 말을 하고 싶어. 그렇기 때문에 그 렌즈 살 돈 갖고 저 맛있는 거나 많이 사주시든가. 갖다 파시고 중고 시장을 활성화 시켜주세요. 그래서 자기한테 꼭 필요한 렌즈들을 가장 좋은 거를 사는 게 현명한 방법이야. 근데 내가 항상 말하듯이 가장 좋은 렌즈라는 것은 비싼 렌즈를 얘기하라는 건 아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오늘 제목이 이미지 센서 크기에 따른 렌즈 선택과 밝기란 말이야. 자, 밝기의 얘기를 좀 해줄게. 유튜브도 그렇고 우리 카페에 들어오시면 내가 어떤 강좌를 열었냐 하면 과연 밝은 렌즈가 좋을까라는 제목의 강좌가 있어. 거기서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지만 오늘 조금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야. 우리가 밝은 렌즈가 흔히들 성능이 좋다고들 말들을 해. 근데 렌즈의 밝기는 성능하고는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적당히 어두운 렌즈들이 설계상의 이점, 설계하기 쉽고 렌즈 구성 매수를 줄이길 수 있기 때문에, 숫자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 숫자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계 이점이 있다. 그래서 적당히 어두운 렌즈가 렌즈 성능을 높이는 데는 더 좋다라고 나는 좀 당당히 말을 하고 싶고, 그래서 이런 거지. 50mm의 예를 들면은 50mm 1.4까지는, 밝기 1.4까지는 숫자의 양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1.2가 돼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불가게 한 1.4에서 1.2니까 반 스텝 되려나? 그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냥 반 스텝이라고 보고 반 스텝 정도 밝은 거로 인해서 숫자 양이 급격하게 증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1.2, 50mm 1.2에서는 비구면 렌즈를 써서 그 숫자량을 줄이려고 한다. 하지만 그 반 스텝 1.4에서 1.2 반 스텝 벌어지는 양에 의해서 급격하게 늘어난 숫자는 비구면 렌즈를 써도 100% 잡기는 힘들다. 숫자 양은 여전히 남는다. 그래서 렌즈의 성능은 개방일 때 1.4보다 떨어질 수가 있다. 소프트해질 수가 있다. 그 숫자 양이 급격히 작기 때문에. 그 다음에 렌즈 값도 1.4가 뭐 이래서 40몇만 원 사는데 1.2다 되면 거의 200만 원이 육박하고 넘거나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렌즈를 구입할 때는 렌즈 밝기가 맨 처음에도 얘기한 거야. 충분한 밝기를 갖고 있느냐. 그랬을 때 50mm를 선택을 한다 그러면 1.4까지다.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더 이상의 밝기는 무리수가 따른다. 아무리 숫자 보정이 됐다 해도. 우리가 소프트해지는 건 구만 숫자, 콤마 숫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벌어지는 거거든. 그렇게 우리가 이 얘기도 지금까지 너무너무 많이 했던 얘기야. 그렇지? 그렇지만 오늘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미럴터 500 반사 흑백이 너무 좋네요. 저는 23이랑 50mm가 좋네요. 네. 그렇고 또 올라온 거 질문들이 있나요? 없어요. 야마니님이 소니 미러리스 중에 풀프레임인데 1200만 화소가 있는데 그럼요. 네. 고감도가 아주 좋다고 합니다. 써보요. 제가 아까 그 노이즈 문제 다 그런 이유들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오늘 54분이네요. 오늘은 그래서 다시 이 방송의 공지 앞부분에서 공지를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짤막하게나마 다시 공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송보의 사진 강좌 사진 통장이라는 이 콘텐츠는 오늘로써 막을 내리는 건 아니고 생방송은 오늘로써 마지막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저도에도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리뷰라든가 뭐 액세서리 리뷰라든가 렌즈 리뷰를 하기 위해서는 생방송으로 하기에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가 미리 제작해서 편집해서 유튜브 쪽에다가 올려드리고 카페 쪽에다가 올려드릴 거예요. 저희 카페 쪽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생방송을 못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진 통장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했던 생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방송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생방송 같이 그동안 1년 3개월 동안 같이 호응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오늘 처음 주시는 오신 분들 많은데요, 그치? 유튜브 쪽에서 보세요. 유튜브에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좀 과감하게 결단을 좀 오늘부로 내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앞으로 더 좋은 화질로 좀 더 좋은 콘텐츠를 갖고 여러분들과 만나 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아쉽네요. 생방송도 상당히 재밌고 또 정해진 시간에 한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저희한테 좀 뭐랄까 긴장을 할 수 있다? 그 긴장감도 주고 그렇고 또 직접 만나서 이렇게 채팅하고 그런 부분들이 좋았는데 우리가 콘텐츠를 꾸며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생방송이. 그래서 아쉽고 어쨌거나 1년 3개월 정도 저희가 이제 물론 뭐 최선을 다했다고 말은 하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좀 소홀한 부분도 있었을 거예요. 1년 3개월 동안 여러분들 이렇게 호응해 주시고 같이 소통해 주시고 만남 갖고 이렇게 또 채팅하시면서 즐겁게 방송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서 감사히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에서 계속 만나 뵙겠고 거기도 댓글 많이 다시고 네. 또 카페에서도 많이 질문 주시고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방송들로 만들어 가는데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거나 오늘도 여러분들과 방송을 함께해서 행복했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사진통장 55회, 56회 계속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응원해 주시고 또 유튜브에 올라가면 좋아요 하나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 좋아요. 또 벌써 제 구독자 수가 거의 2천만에 가까워오네요. 2천만이면은 아니고 2천명에 가까워오네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돼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방송 앞으로 더 잘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오늘 이미지 센서의 크기에 따른 렌즈의 선택과 밝기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송보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